터지는 한덕수 차출론 도대체 왜 그런가? 아마 이 부분을 완전 분석한다. 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결심한다면 제3지대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가 있고 그럴 경우에 뭐 이준석 후보와 뭐 심지어 이낙연 전 총리 등과의 빅텐트 반 이재명 빅텐트론까지도 나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차출론이 정말 꺼지지 않은 불꽃에 오히려 좀 더 타오르는 느낌인데 왜 그런 거고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그 당 내에서 지금 뭐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예. 어쨌든 그 비상 상황이고 예. 이재명 그 전 대표의 집권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 그 보수 진영 안에서 너무나 강범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예. 가능한 인물은 전부 다 이제 그 동원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절박하니까 정말 절박하니까 뭐라도 해야 되고 예, 누구라도 절박하면서 나온 그런 겁니다. 거죠. 절박하면서 나온 거고 예. 그리고 또 한덕수 대행은 호남 출신이니까 예. 그 어느 정도 그 호남 쪽에서도 그때 그 갤럽 조사에서도 전체 2%지만은 첫 등장이 호남에서 5%였어요. 예. 호남에서 5%고 대구 경북에서도 5%였어요. 그렇다면 이거 저는 상징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호남이나 대구 경북 TK 쪽이 상당히 전략적인 선택을 그렇죠. 하는 유권자들이다. 그렇죠. 뭐 물론 다른 지역도 하겠지만 예. 근데 대구 경북에서도 5%, 호남에서도 5%, 전국 적으로 2%. 예. 첫 등장에서 그렇게 했다면은 예. 그러면은 이것은 상징적으로 보면은 보수도 이렇게 호응을 할 수 있고 예. 또 어떻게 보면 중도나 이쪽에서도 그 좀 가능성이 있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뭐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지만은 뭐 통상 전문가고 지금 가장 어려울 때 예. 통상 전문가고 뭐 국가 경제를 다 다루봤고 뭐 국무총리 2번이나 했고 이제 이런 장점도 있는데 예. 문제는 과연 그러면 한덕수가 할 것이냐 예. 이 부분인데 예. 저는 할 가능성이 한 80% 이상이라고 봅니다. 80% 이상이면 굉장히 높게 보시는 건데요. 저는 그 어제까지는 한 60% 이상으로 봤거든요. 예. 왜 60% 이상이라고 봤냐면 두 가지로 예. 하나는 일단 그 본인은 불출마 선언을 안 해요. 이렇게 논란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예. 불출마 선언 안 합니다. 예.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하고 나서 한교안 그 대행은 그때 예. 지지율 1위로 막 올라갔거든요. 예. 보수 안에서 예. 올라갔는데 불출마 선언을 언제 했냐면은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는 예. 임시 국무회의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 딱 일주일 전 월요일 날 우리 예. 송 선배랑 얘기할 때도 아마 그때 한덕수 대망론이 조금 나왔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거 공고를 하기 전에 뭘 네. 해야지 공고 하고 한다면 나면은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그게 황교안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예. 건데 지금 상황은 또 그때 예상과는 조금 결이 다르게 돌아가는 그렇죠. 것 같아요. 공고는 했지만 그거 상관없이 예. 그냥 또 그 다음 날 지난 화요일 날 사실은 이원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부장 그렇죠. 판사를 예. 전격적으로 헌법재판관 지명하면서도 저는 사실 화요일 날 그 제가 자원주주 시작하기 직전에 이게 지명이 터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이제 김근식 교수하고 하는 날이었는데 만나서 하는 날이 토크하는 날이었는데 저는 약간 이거는 한덕수 총리가 탄핵을 약간 유도하는 거 아니냐. 네. 그 당시 그 시점에서는 조금 과잉이라는 분석이라는 생각도 좀 들리는데 저는 그게 일감으로 들었어요. 네. 아니 이거는 이렇지 않고는 물론 우국 충정이 있겠지만 당연히 민주당에서 반발할 텐데 그래서 민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탄핵해주면 땡큐다 오히려. 네. 그럼 사실은 탄핵을 또 소추하니까 내가 정말 국장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내가 할 수 없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사퇴한다. 네. 또 탄핵으로 인한 국정 공백과 이게 혼란을 막을 수, 난 도저히 못 보겠다. 예. 그럼 그 다음에 사실은 민주당이 밀어줬기 때문에 민주당이 절벽에서 떨어뜨려졌기 때문에 오히려 공간이 넓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그날 한참 했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이 자원주쇼 보시는 분들이 아마 요 한덕수 대통령 대행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송 선배랑 화요일 날 김근식 교수랑 저랑 했던 얘기들이 상당히 좀 앞서갔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럼요. 탄도가 좀 그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 한덕수 대행이 2명의 재판관을 그 지명을 했을 때 이거는 그러면은 그 출마는 접었나 보다. 그런 분석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순진했던 거죠. 정치 묵기자 오래에서도 저 정도 하면은 그리고 또 한덕수 대행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평소 그렇죠. 스타일이. 저렇게 내재할 성격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내절렀다고 하는 것은 이 딱 생각할 때는 그냥 내 이 역할만 충실하겠다. 뭐 그런데 이제 이 본인이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됐을 때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했을 때니까 하고 좀 다르죠. 권한 대행의 역할이.
돌아올 대통령이 없는 예, 예. 그냥 그야말로 이제 완전히 올것이 60일 동안은 예. 대통령 권한을 다 행사하는 사람이 된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저도 그러면은 만약에 저 상태에서 지금도 야당이 막 반발을 하는데 저 상태에서 출마를 하면은 야당이 엄청나게 반발을 할 텐데 한덕수 대행 스타일로 볼 때는 그까지 내지른 것 같지 않고 대행으로서 역할을 잘 하겠다는 식으로 그 의미지 않느냐 예, 이렇게 했는데 예. 그 다음에 진행되는 걸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진행되는 걸 보니까 출마 안 한다는 얘기를 끝까지 끝까지 안 하고 예, 예. 끝까지 안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그 통화를 하면서 예, 예. 거기서 특히 고민 중이다. 그렇죠. 예, 고민 중이다. 그러면 그냥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어쨌든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나경원, 안철수 이 정도까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유력 후보들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이제 한덕수 후보의 가능성도 확 지금 솟아오르는데 네. 지금 거론되는 여기에 뭐 가능성 높잖아요. 이준석 후보도 뭐 이를테면 빅텐트의 뭐 유력한 그 후보 중에 하나 단일 후보가 혹시 될 때 이제 뭐 후보는 될 테니까 지금 거론된 사람 중에 만약에 한 명의 통합 후보가 됐을 때 국민 후보 말씀하신 누가 제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쟁력이 높을까요? 당연히 지금은 한덕수. 아 당연히 이 정도로 예, 한덕수 예, 후보입니까? 한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우선 그 말씀드리기 전에 그 이준석 그 의원에 대해서는 예. 그 굉장히 반감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많죠. 예, 예. 많은데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정말 이준석이 들어와야지 성산이 확 높아진다 예, 예.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나중에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드러났을 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예. 뭐 배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 그리고 지금 한덕수 대행이 가장 그 아무래도 그 경쟁력이 높다고 하는 것이 예. 사실상 그 이재명 전 대표도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 거의 없습니다. 없죠. 그렇죠. 중도층 소구력 없어요. 계속 뭐 김문수 전 장관만 이야기하는데 예, 예. 30%대 박스권이라는 게 예, 예. 결국은 본인의 강성 지지층만 가지고 지금 계속 온 거예요. 예, 예. 그때도 말씀하셨잖아요. 갤럽 조사에서 34% 지지받았는데 모름 씨가 38%다. 그렇죠. 그렇죠. 모름 씨. 예, 예. 모름 38%가 예. 그 38%가 이재명 지금 조기 대선이 시작됐다고 해서 이재명 쪽으로 가서 대거 막 몰려가서 그것을 뭐 대세론을 형성하고 그러기는 어렵거든요. 예. 이 38%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국민의힘에서 다른 사람들도 좀 한계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중간 지대에 있던 그 정치권에서 떨어져 있던 한덕수 대행은 저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하긴 또 전북 호남 출신이란 것도 어떻게 보면 어드밴티지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또 지금 뭐 트럼프발 전 세계 경제 통상 무역 사실상 쓰나미가 지금 막 닥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난리가 난 거죠. 물 난리가 나고 지진의 공포가 휩싸이고 그런데 통상 경제 전문가라는 이미지도 그리고 안정적으로 어쨌든 노무현 정부에서도 총리를 했었고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했었고 그러니까 5개 정부에서 차관급 이상의 공직을 할 정도로 어제 능력은 검증받았고 원만하다.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송 평론가께서 보시기에도 이재명 대표와의 1대1 맞대결에서는 제일 경쟁력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현재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예. 저희 앞으로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사람도 충분히 그 흡수를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한덕수 대행과 다른 사람들로 같이 참여를 하든지 해서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이기게 되고 예. 그다음에 한덕수 대행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지원을 하고 그러면 선대위원장을 맡는다든가 시너지가 나면은 선대위원장 맡는다든가 하면은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되는 쪽에서도 예. 충분히 저는 그 한덕수의 그 효과, 한덕수 예. 효과로 인해서 예. 충분히 경쟁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80만이 넘는 그 책임 당원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뽑은 후보인데 그냥 일반 무소속으로 달려온 후보하고 단일화를 1대1로 단일화 한다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을 분들도 있어요. 반발 분명히 있겠죠. 국민의힘 안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분들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가장 어떤 객관적인 방식으로 예. 이렇게 단일화를 해야지 이재명은 집권을 막는다. 예. 뭐 이런 또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예.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자에게 국민의힘 후보에게 힘을 다 실어줄 가능성도 있죠. 예.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해본 한덕수 대행보다는 한덕수 대행은 이제 일종의 이 시너지 효과를 내주는 역할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페이스메이커처럼 해서 페이스메이커까지 하고 예.
그다음에 이 김문수 전 장관이 되든 누가 되든 예. 이 국민의힘에서 공식으로 선출한 후보가 이재명과 맞서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도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될지 지금 오늘부터 전개가 되는 거죠. 오늘부터 후보 등록을 받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말 무슨 일이 예, 생길지 모르는. 그렇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한덕수 출마설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분명히 지금 뭐 난갑병에 걸린 위험한 공직자다, 뭐 추한 노역이다 이러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바로 탄핵했을 텐데요. 특히 그 무섭죠. 법제처장이나 예. 그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 갖고 난리 하면서도 탄핵은 주저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탄핵을 하는 게 딱 수에 말리는 거라 생각하는 거 맞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막 한덕수로 공격을 하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그것이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거 징조가 좋은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정말 특등 공신이라고 했었어요. 이거 드디어 나섰나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부터 또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이 속으로는 그 굉장히 이게 좀 두려워하고 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완전히 새로운 변수가 나타날 그렇죠. 수가 있잖아요. 예. 지금까지 본인들의 전략과 전혀 어긋나는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 지금 민주당 경선을 보면은 완전히 싱거워요. 예. 싱거워서 그 추대식 비슷하게 이제 그 룰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렇죠. 당원 중심으로 해서. 아니 그 정도 앞서고 있으면 사실 룰은 좀 양보할 만도 한데. 그 무서운 게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요? 이재명이 무서운 게 있었어요. 그런가요? 예, 근데 어쨌든 예. 그 뭐냐 하면은 예. 제2의 노무현이 나타날까봐. 제2의 노무현. 하긴 그때도 처음 시작할 땐 다 이인재 후보가 된다 그랬지. 그럼요. 노무현 후보가 갑자기 뭐 호남 이런 데서 확 폭발해가지고 예. 대선 후보가 될 줄 몰랐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국민 경선이 그때 처음 시작됐거든요. 예. 민주당에서. 그때 아시겠지만은 그 이인재 대설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동교 등계의 하나가 한화갑 그렇죠. 김중건 이런 사람들이 또 서로 막 각축을 벌이고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그 마이너인 노무현이 국민 경선을 통해서 지방 순회하면서 확 떠버렸잖아요. 맞아요. 이재명도 혹시라도 김경수나 저런 사람들이 뜰까 뭐 이런 그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이낙연 트라우마죠. 이낙연이 그때 국민 경선을 하면서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나서 3차 국민 경선에서 60몇 대 20몇으로 확 이낙연이 앞서나가. 그러니까 그때 뭐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경선이 한 번 정도만 한두 번 더 있었으면 뒤집어졌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결선 투표 그것 때문에 결선 투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정세균하고 이렇게 그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 표를 합산하는 안 하는 아직 결선 투표 안 갔어요. 결선 투표 갔으면 이낙연이 후보됐습니다. 대장동이 터져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제2의 그 노무현이 나타날까 아니면은 이낙연 트라우마 이것 때문에 안전하게 지금 가려고. 만사 부려 튼튼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말씀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민주당 경선은 아무런 그 흥행이 될 게 없어요. 뭐 그야말로 어대명에 그냥 어대명 그냥 가는 거예요. 추대식으로 가는 추대식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렇게 완전히 이 일종의 뭐 컨벤션 효과가 계속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막 하고 나중에 이제 단일화하고 하면은 그런 게 이제 두려운 거죠. 그런 게 두려운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한덕수 그 대행을 다시 탄핵을 해서 이렇게 마치 피해자 그 코스프레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그 정치적인 피해자 코스프레가 가능한 쪽으로 만들어 주면은 이것은 본인들에게 나중에 이제 그 안 좋은 영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정치 체급을 더 올려주는 그런 악수가 된다 막 그런 우려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탄핵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탄핵을 하자는 의견도 좀 분출은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원내 지도부가 웬일인지 사실은 그 원내 지도부가 정말 박찬대 원내대표도 약간 오버하고 그랬었는데 박찬대, 박선중, 김용민. 근데 지금은 그 원내 지도부도 함부로 탄핵하면 안 되겠나 해서 약간 주춤주춤하고 오히려 이제 다른 의원들 사이에서 그래도 한덕수 대행 탄핵해야 돼 이런 구도인데 결론적으로 탄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탄핵 못할 거로 봅니다. 못한다. 탄핵 못합니다. 탄핵했으면 벌써 했죠. 그리고 어차피 이 두 명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하고 나서 이 그 쇼크가 지금 좀 완충된 상황이에요. 지금 다시 탄핵하면 오히려 더 키워져요. 바로 그때 이제 해버렸으면 모르는데 지금 다시 그것을 끄집어내서 탄핵을 하면 오히려 새로운 이슈를 또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뭐 그 권한쟁의 심판 내놓고 가처분 내놓은 거 그 결과를 좀 보고 한 호흡 가다듬고 아마 갈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거 하긴 그걸 또 제가 볼 때 근데 권한쟁의 심판이나 가처분은 인용 안 될 거예요. 안 되겠죠. 아니 무슨 누구 권한을 침해했다는 거예요. 무슨 뭐 미래 대통령 이재명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침해 당한 사람이 없죠. 그리고 거기서 국회 권한을 침해당했다는 건 너무 그건 논리의 비약이라서 네. 안 될 게 전 99%고 안 되고 나면
뒤늦게 화가 나서 탄핵하고 싶기도 하겠지만 아니 헌재 너희랑 친해 보이는 헌재에서도 그걸 그렇게 인용 안 했는데 왜 거기서 갑자기 탄핵한다고 난리야? 또 그런 생각이 들어서도 그렇죠. 어느 쪽이든 쉽지가 않을 것 그리고 같긴 해요. 탄핵 발의를 하면은 예. 그 순간에 사퇴해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 좋죠.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예, 와이나 땡큐가 그럼요. 되는 거죠. 아니 나는 정말 끝까지 국정을 다하려고 예. 했는데 도저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탄핵의 이 구멍을 다시 국정 공백을 할 수 없으니까 정말 우국충정으로 정말 가슴 아프지만 오늘 우리 한 대통령 대행을 국무총리에서 예, 물러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그다음에는 사실은 완전히 공간이 열리는 거죠. 그때 방통위원장 김홍일, 기동관 두 사람 발의했을 때 탄핵 사퇴해 버렸어요. 사퇴해버렸죠. 예. 사퇴해버렸죠. 이게 탄핵안이 통과가 되면 사퇴를 못 하니까. 그땐 직무 정지가 돼서 예. 꽁꽁 묶여버리니까. 묶여버리니까. 그렇죠. 그 전에 만약에 탄핵 발의를 한다고 하면은 그때 바로 발의하면은 그 사퇴해 버리면은 예. 오히려 그 도발의 효과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도 탄핵하기가 지금 그래서, 예, 주저주 어려운 하는 거죠. 예.